네, 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었는데 그 못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가 오시거든요. 근데 우선 종합소득세를 내가 5월 달까지 신고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소득세는요, 신고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확정 권한, 내가 그 세금을 누가 확정되는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신고는 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요. 정기신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기본적인 5월달까지 신고하는 그 행위, 그거를 정기신고라고 하고요. 수정신고는 뭐냐면요, 내가 정기신고 때 신고를 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소득을 올리는 행위를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신고와 수정신고는요, 이 확정 권한이요, 신고한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는 뭐냐면요, 내가 정기신고를 했어요. 5월달까지 신고를 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뭐 소득공제를 놓쳤다거나 뭐 이런 식이어서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낸 거죠. 아니면은 소득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이제 그걸 가볍게 줄여주는 거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는 뭐냐면요,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월 달까지 원래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실신고 확인자는 6월 달까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월이니까 5월 달까지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는 거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뒤늦게 하는 건요, 아무리 내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요, 과세관청이 그거를 검토를 한 후에 과세관청이 그 세액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기신고나 수정신고, 이거는 신고한 사람에게 확정력이 있고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는 과세관청한테 소득세 확정 권한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정기신고를 왜 꼭 하셔야 되냐면요, 사업자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액,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각종 경비들을 뺀 나머지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그 매출은 국가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신용카드를 긁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은 웬만한큼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비용들은 정부가 파악이 되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한 영수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직원이랑 같이 그냥 일하다가 먹은 거라 그러면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거래처 가가지고 거래처 사장님이랑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이건 복리후생비가 아니라요, 접대비에 들어갑니다. 접대비는 1년 동안 매출액의 일정 비율, 기본금액 플러스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세무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와요, 영수증을. 근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납세자분께서 이거 그냥 직원들이랑 밥 먹은 거예요 라고 하면은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세금을 계산을 할 수 있다. 왜? 확정권자가 신고한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자진 신고하면 본인한테 확정 권한이 있을 거고, 제가 대리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세무사한테 확정 권한이 있겠죠. 근데 5월 달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확정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랑 싸우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랑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만약에 올해 못 하셨다라 그러면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럼 만약에 여태까지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세금 계산했을 때보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데 어떤 게 뭐냐면 무신고 가산세라는 게 붙는데요. 우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로 볼게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약간 매출이 더 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무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둘 중에 큰 금액인 거예요. 무신고 납부 금액의 20%. 그러니까 신고 안 한 그 세금의 20%. 근데 내가 뭐 세금이 0원이라서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이 0원이면 이제 가산세를 못 뜯으니까 일반 무신고 수익금액, 매출액, 그러니까 경비를 빼기 전 매출액의 10,000분의 7만큼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부정 무신고는 뭐냐면요. 부정은 진짜 말 그대로 딱 누가 봐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40%와 10,000분의 14 이렇게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둘 중에 큰 거로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데 신고를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매출액이 작기 때문에 내가 신고해야 되는지 솔직히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우편물이 이게 등기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밑에 일반 무신고 수익금액 기준, 그러니까 10,000분의 7, 10,000분의 14 이런 기준이 없이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40%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그 한마디로 이제 낼 세금이 없어서 내가 신고를 안 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물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그러니까 납부는 내가 납부를 안 했거나 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내가 환급을 과다하게 받았거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돈 받고 내고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요 하루에 100,000분의 25입니다. 100,000분의 25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환산으로 하면은 뭐 9% 정도 되려나요? 네, 어찌됐든 원래 납부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피해를 받은 업종들의 경우 8월 31일까지니까 이 지금 신고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겠죠. 어찌됐든 간에 내가 5월 31일 또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에 100,000분의 25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이거 이자는 아니에요. 가산세예요. 가산세인데 계산 방식이 마치 이자 같아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100,000분의 25가요. 이게 개정된 거거든요. 20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원래 20년 이전의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9년도 소득세를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19년도 2월 12일 전까지는 10,000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0분으로 따지면 100,000분의 30이겠죠? 그때 좀 더 높았어요. 근데 금리가 조금씩 낮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낮아져가지고 이거를 100,000분의 30이 아닌 100,000분의 25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고를 내가 어차피 못한 거 그냥 기다려 볼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뭐 신고 못한 거를 지금 알았으면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가산세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신고, 미신고의 경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경우예요. 수정 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안 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부터 이거는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8월 31일은 납부 기한이었을 수 있는데 신고는 아무리 8월 달에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5월 말일까지가 신고 기한이었으니까 신고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은 50%를 감면해 주고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는 30%,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은 20%를 감면해 줍니다. 근데 아까 무신고 가산세가 있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었잖아요. 무신고 가산세 아까 20%, 40% 아니면 10,000분의 7, 10,000분의 14 이거는 감면을 해주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요. 이 이자 성격의 가산세는 감면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50% 감면, 30%, 20% 감면 이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얘기예요. 납부 불성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금액이 되게 크니까 가산세를 조금이라도 감면받고자 하시면 지금 신고를 안 하셨다는 걸 알아채셨을 때 바로 신고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